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조직위가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북도 국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 대응 기조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 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비상회의도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조직위가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잼버리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국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사항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조직위원장 5명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홍보할 땐 최종 점검자라고 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재권자도 아닌데 기반 시설만 조성하면 땡인데 어떻게 직접 최종 점검을 합니까?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 조직위가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직위와 전북도 역할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최종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 조직위 일이다, 전라북도 일이다 제가 가리지 않고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저희 지역에 그 일이 잼버리를 잘 치러야 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점검도 하고 또 8일 동안 제가 현장에서 텐트에서 야영도 하고 같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과 함께 새만금 사업 삭감 예산 회복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는 1989년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새만금 SOC 예산이 잼버리 행사를 빌미로 확보됐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 대응 기조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거치면서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이 뒤따릅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최종 꼼꼼히 점검했다고 하는 잼버리도 이 모양인데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새만금 사업도 직접 최종 꼼꼼히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직위가 예산 집행에 관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55%나 변경시켜 놓고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하는 정부가 이거는 예탄을 통과한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국정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예타를 통과했고 특히 계속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지난 5월 달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추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그 당초의 입장에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답변에 여당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거세집니다. 가평도 출신 김연덕 위원장이 또 다칠까 봐 사무총장한테 책임을 넘기고 집행은 아무것도 안 했고 75% 파견 공무원들은 내 몰라라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할 때는 가는 거 지사님 닮았어요.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너 탓.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만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아니 보복이라는 단어 안 쓰셨어요? 대통령이 보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얘기하셨어요.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최우선이라 그랬는데 우리 여당 의원이랑 의논해서 잼버리 예산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못 보게 지금 강의 다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이라는 건 전북 도민의 생각이라며 수습에 나섰고,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 내내 입을 닫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은 24일 전북도청 4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 앞에서 새만금을 살려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비상회의도 새만금 방조대를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들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비상회의는 오는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전북도민 4천여 명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범도민 걸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남원 시민단체와 남원시 의회 등 200여 명이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는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 5명이 삭발을 하며 국립의전원을 의대정원 확대보다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이어받아 설립하는 것이고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전원은 남원 시민의 수원 사업이고 염원입니다. 이번에 국립의전원이 단철돼서 남원에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 기획으로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 입장에서는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 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라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을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의 이색 대형 카페인 임실창고 1964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창고 1964는 지난 2019년 전북형 햇살 가득 농촌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양곡창고를 제과 제빵 카페로 새롭게 고친 창업 공간으로 지역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카페 상호가 지정한 신부님이 임실에 온 첫 해인 1964년의 의미를 담았고 주요 상품인 토굴빵은 치즈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토굴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만의 이색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임실창고 1964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그 이상의 화합의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최근 부안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되면서 사상자 18명이 나온 가운데 부안해양경찰서가 안전대책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3년 동안 가을철에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가 42%를 차지한다며 해가 뜨기 전인 새벽 4시부터 방명까지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항구 관할구역을 세분화해 구조대와 연안구조정 등을 배치하고 낚시어선 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